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별세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 내란자로 몰판이 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된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사람은 역사 내란 세력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내란이란 말도 처음 들어볼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건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란으로 몰고 가니까 이 내란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모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말았습니다. 왜냐? 1998년은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정부가 대대적으로 건국 50년 행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국 50주년 전시회를 했고 그 자리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와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날 1998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세운 게 건국 아닙니까? 줄이면 건국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아니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건국이라고 하면은 그게 내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식 문법으로 역사관으로 김대중 노무현을 평가하면은 두 사람은 내란 세력인데 사실은 애국자죠.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내란 세력으로 모는 사람이 내란 아닙니까? 이거 내란 하다가는 크게 다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줄이면 건국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만이 정부를 가질 수가 있고 정부는 곧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48년 건국 과정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가 정부 수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일련의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합니다. 그해 파리 유엔 총회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불법 남침했을 때 미국과 유엔은 이를 주권국가 그리고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므로 유엔 헌장에 따라서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하는 결의를 하고 대한민국을 보내는 겁니다. 즉 국제법적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권국가, 그것도 민주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보낼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국가는 상해 임시 국가 좀 됩니까? 이게 뭐, 이 논리 모순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하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딱 좋은데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넘어간다 이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국제법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는 일단 김일성 세력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을 하면은 남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할 때 꼭 들고 나오는 게 민족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1948년 이전에도 민족과 나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민족과 나라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민족과 나라가 국가입니까? 여기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나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민족과 땅과 역사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존재입니다. 그것은 국가로 이야기할 수 없고 country, 영어로 개념 규정을 하면 딱 좋습니다. country, 그리고 민족은 nation. 그러나 국가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 영어로 state입니다.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처럼 state가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민족과 나라와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민족과 나라는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국가 권력, 즉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 없는 민족, 주권 없는 나라입니다. 즉 1948년 8월 15일 이전의 한국은 민족은 있으나 국가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있었지만 국가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다는 말은 권력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정부와 군대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족이나 나라에 주권을 더해야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션, 민족, country, 나라, state, 국가 이렇게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싹 흐려가지고 국가, 나라, 민족을 막 혼돈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려는 이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장난도 완전히 삼류사류입니다. 그게 넘어가면 삼류사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류 말장난에 넘어가면 사류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인데 그것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다면 정청래식 역사관에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정통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런 얼토당토 않는 역사관을 퍼뜨리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 권리가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 이를 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주사파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을 건국 50주년으로 거창하게 기념했는데 정청래의 민주당은 김대중을 역사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대언망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80주년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날이 대한민국 건국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이 되는 날이란 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식 역사관이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어지럽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대중, 노무현을 역사 내란세력으로 몰게 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할 때 요 자충수로 망하는 아주 표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